미세먼지 발암물질이죠. 네. 제가 처음에 이렇게 활동하게 된 게 애기 때문에 어린이집도 만들려고 하고 지금 학교도 만들고 뭐 그런 거거든요. 크기로 따지면 한 10 마이크로미터, 우리가 보통 미세먼지라고 얘기합니다. 2.5 마이크로미터 직경 이하인 먼지들은 초미세먼지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PM10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 굵기의 4분의 1 정도 되고요.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16분의 1 정도 됩니다. 인식하지 못한 채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내 몸속에 들어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근데 들어오겠죠. 들어와서 그렇게 작기 때문에 한번 폐에 박히면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두 가지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 게요.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잘 침투합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보다 초미세먼지가 더 위험하고 각각의 물질이 갖고 있는 독성, 그러니까 조성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성분이 뭔가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중금속으로 이루어진 먼지 또는 그 안에 굉장히 산성이 강한 물질로 이루어진 먼지,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피해를 더 많이 줍니다. 우리가 관측을 해서 먼지를 관측할 때는 그냥 먼지 상태로 관측하지 얘가 1차인지 2차인지는 모릅니다. 1차 먼지라고 하는 것은 일단 나올 때부터 먼지로 나오고요. 발전소, 산업 또는 자동차, 우리가 좋아하는 갈비집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먼지로 존재하다가 우리 몸에 먼지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2차 먼지는 나올 때는 기체로 나와가지고 존재하다가 이것이 이제 화학 반응이나 물리적인 반응을 통해서 점점 커지면서 결국엔 먼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대기오염물질이 나오는 것은 연소 과정에서 나옵니다. 연료를 태운다는 것은 그 대기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우리 연료랑 결합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황이나 아니면 공기 중에 질소 같은 것들이 이제 그 과정에 참여하면서 황산화물, 질소 산화물 같은 물질이 나오고 그게 오염물질입니다. 그래서 얘가 기체 상태로 대기 중에 존재하다가 이 암모니아라는 알칼리성 물질을 만나면 암모니아가 이제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황이랑 붙으면 황산 암모늄, 그리고 질소랑 붙으면 질산 암모늄이라는 물질을 만들거든요. 근데 암모니아라는 것이 그 공기 중에 존재하는 수증기한테도 잘 높고요. 그러다 보면 점점 커지는 거죠. 이차먼지가 그럼 더 위험하고 굉장히 작은 그 기체 분자로부터 점점 성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먼지가 된 다음에도 일반적으로 커다란 그 먼지 입자보다는 굉장히 작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폐에 잘 침투할 수가 있고요. 산성을 많이 띠고 있는 그런 물질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에 더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다. 일평생 담배를 펴도 100살까지 멀쩡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반응을 보이기 마련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먹거리보다는 공기에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였어요. 긁는 게 심해져요. 아토피 애들은 좀 긁거든요. 미세먼지 높은 날 공기청정기를 안 틀었어요. 그러면 또 긁고요. 그리고 공기청정기만 틀고 환기를 안 시켰어요. 그러면 또 긁어요. 그 긁는 게 너무 눈에 보이니까. 지구온난화에 의해 대기정체가 생기는데 우리 국내 발생량도 있는데 거기에 서풍이 불어서 중국발까지 더해지면 그때는 진짜 걷잡을 수 없는 거죠. 완전 진짜 헬게이트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내가 다 먹어서 없애줄게. 근데 그거 그렇게 안 된다? 네가 다 못 먹어. 이사 온 기준이 그거예요. 우리 남편이 서울로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가장 최대의 동쪽, 멀리 떨어질 수 있는 쪽이 어딜까? 그렇게 찾다 보니까 양평까지 온 거죠. 가스가 나와서 2차 먼지가 되려면 이 반응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바람이 너무 빨라서 그냥 그 사이에 우리나라를 빠져나가 버린다면 기체 상태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먼지는 어딘가 딴 데서 되겠죠. 그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중국에서 만약에 그런 물질들이 나왔는데 이 물질이 우리 서해 쪽으로 넘어오면서 그 시간 동안에 2차 먼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편수풍대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중국의 영향이 한 32%, 뭐 40%요 정도의 기여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굉장히 고농도가 된 날, 그때는 오히려 한 뭐 7, 80% 이상도 올라갈 수 있고요. 지속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제 가져오는 게 널스쿨 같은 거더라고요. 그걸 이제 믿어도 되냐고. 널스쿨 같은 경우는 바람의 예측 방향을 알려주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미세먼지의 분포나 뭐 미세먼지 발생량은 전혀 반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참고만 하는 거고요. 에어코리아, 안양대 예보 이렇게 다 보고 그다음에 기상청까지 봐요. 네,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환경위성이 발사됐대요. Ariane 5 now following the program in the Le pilotage est calme. with Paramètres over bord 2 minutes, nominaux. and you'll hear that from the DDO. So, yes, the boosters will have. 그러니까 이제 예보에 있어서도 좀 더 정확성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 요번에 발사한 위성 같은 경우에는 정지 궤도고요. 36,000km 상공했으면서 지구의 자전하고 똑같은 속도로 공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지역을 계속 볼 수가 있고요. 태양빛이 있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매시간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2차 먼지를 생성하는 그런 기체상 물질들도 대부분 다 볼 수가 있고요. 중국에서 또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배출이 일어나서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오염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지속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 옆에 경유차가 지나가고 아이 옆에서 또 쓰레기를 누군가가 태워요. 그러면 당장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부터 해야 되지 않나? 미대촉은 시민들로 처음에 이제 이루어진 온라인 카페를 시작해서 여태까지 한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저희 이제 미대촉이 활동한 것 중에 가장 큰 게 그거거든요. 기관에 그 공기 정화 기기를 넣는 것, 그리고 학교에 실외 활동 기준을 세운 것. 각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 환경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는 기기가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들어갔다면 과연 공기질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금 새롭게 나온 미세먼지 특별대책이나 이런 것의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이 투명성을 자꾸 제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고농도 현상이 생겨가지고 오염을 만약에 줄여야 되는 상황, 비상저감 조치나 아니면 뭐 계절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됐을 때 그 측정 장치가 달려 있는 굴뚝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굴뚝들은 대형 굴뚝이라는 얘기고요. 배출을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거 위주로 이제 제어를 하게 되죠. 그럼 그 굴뚝이 정말로 그만큼의 제어를 했는가? 측정 장치에서 나올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오픈시키기로 했거든요. 외부에. 환경 정책은 그런 동력을 계속 제어하면서 뭔가 환경을 보존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성장 쪽에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것이 이제 국가 전체의 관심사가 되면서 동등하거나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쪽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동력은 굉장히 많이 생겼다고. 자기 몸의 변화나 또는 부모님, 정말 가까운 사람들의 뭔가 변화를 봤을 때 그렇게 알게 되지 않는 이상은 옆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한계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식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안 된다면 정말 그 지킬 수밖에 없는 약속, 그런 규칙들을 나라에서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 않나. 당사자들이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몰랐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한번 알고 난 이상 다시 되돌릴 수는 없죠. 네.